알코올을 빼앗긴 전세계 동포들을 위한 공식 지하방송, 여기는 상해 임시방송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MBC 해직기자, 고발뉴스 운영하고 있는 이상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오른쪽으로 언론 감시견 중에 최고의 얼굴 사이즈를 자랑하는 우리 미디어오늘 민동기 국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프로레슬러입니다. 개념 프로레슬러인데요. 몸싸움보다 말싸움을 더 잘한다는 빅트렌드 코리아 김남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뿌잉뿌잉 김남훈입니다. 네. 처음 당혹스럽게 또 네. 뿌잉뿌잉을 그렇죠. 날려주셨는데 1 더하기 1은 귀요미 해드릴까요? 네? 1 더하기 1은 귀요미. 해보세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잘한다고 진짜 한다. 무섭다. 대박. 자, 상해까지 오시느라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오시는데 뭐 비행기 표는 밀리지 않았나요? 괜찮았습니다. 예. 저가 근데 또 좀 덩치가 크다고 앞에 이제 비즈니스석에 여유가 있다고 거기 앉혀주시는 바람에 편하게 왔어요. 그렇군요. 어떻게 오셨어요?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진실을 얘기하고 사람이 무슨 비행기를 타기는. 아니 지금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아니 지금 비행기 타고 막 얘기하고 있을 때 네. 저걸 같이 받아쳐줘야 되나 지금 어째야 되나 지금. 진짜 감시견이야. 근데 우리 방송 이제 첫 방송이 지난주에 우리가 어렵사리 나갔어요. 몇 번 녹화를 했는데 재미없어서 그렇죠. 킬하고. 전 안 올라올 줄 알았는데 네. 올라왔을 때 놀랬습니다. 나름대로 편집을 통해서 우리 극복을 좀 했는데 네. 주변 반응이 어떠신가요? 주변 반응은 일단 약간 의외라는 반응이에요. 왜? 오.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컨셉 자체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티저를 보셨는데도 그 예상을 못했다는 반응이 많았고. 괜찮대요? 내용은 괜찮대요. 내용은 또 괜찮다고 그러고 이게 보통 팟캐스트가 오디오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디오를 먼저 오픈을 하고 나중에 또 이 영상이 올라가니까 그것도 재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확인하는 재미. 그렇죠. 근데 근데 오디오 얘기를 많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왜요? 이게 벙벙 울리거나 정확하게 잘 안 들린다고. 그래서 제가 또 일부러 연출을 하려고 한 건데 사실 여기가 지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지하에서 방송을 안 해봐가지고 오디오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난주에. 네. 그래서 지난주도 사실은 폐기하려다가 전량 폐기하려다가 이 두 분의 얼굴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냈는데 저희가 고발뉴스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마이크가 3개예요 지금. 마이크 지금 진짜. 이게 와서 처음에 놀란 한 게 대, 두 대, 세대. 세 대. 이거 누가 이렇게 거꾸로 채웠냐? 마이크를 채워주셔서 네. 일단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개별 마이크로 진행하는 첫 방송이 됐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번 마이크, 2번 마이크, 3번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네. 네. 거의 뭐 마이크 3대 쓰는 방송이에요. 태극기도 바뀐 것 같아요. 태극기, 사실은 이 태극기가 건곤 감리가 잘못됐다. 방송 이후에 엄청난 댓글이 올라왔어요. 니네 뭐 종북 좌파 아니냐 뭐.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1920년대 네. 상해 분위기를 지금 우리가 모방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백과사전 뒤져가지고 임시정부 의정원에서 걸었던 태극기를 그대로 밤새도록 우리가 그린 거예요. 이거를요? 네, 근데 잘못했다고 그러시니까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또 씹힐까봐. 요새 막 또 이 극우 보수 매체들 많잖아요. 기성품으로 바꾸셨군요. 바로 그냥 샀어요. 미치겠다 진짜 이게. 네. 뭔가 예술적 패러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오리지널리티를 추구한 건데 오히려 그게 이제 인정 못 받는. 아무튼 이 네티즌들이나 시청자분들 중에 정말 귀신 같은 분들이 많아요. 아니 근데 그게 언론이 제대로 된 상태면 이거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조선일보에서 이상호의 상해 임시방송 태극기도 거꾸로 달아. 의도 의심돼. 나라 뒤집나?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기사 써. 우리가 해명해도 해명도 안 다뤄질 뿐만 아니라
해명해도 이렇게 나가면 일단 우리는 종북 좌파 또 되는 거야. 근데 이상호 기자님 제가 알기로는 그쪽 매체에서는 아예 금칙어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언급을 안 하는 걸요. 저를 잘 안 다뤄요. 그렇죠. 그냥 금칙어. 정 다루려면 MBC 해직 기자도 아니야. 네. 한 인터넷 매체 이모 그렇죠. 기자. 그렇죠. 이모 씨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모 씨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 저 김 네. 대표는 어때요? 소개. 저는 방송 나오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네 얼굴이 안 나온다. 어둡게 이렇게 돼 있다. 어둠 속으로 가렸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내가 원했던 바다. 그래서 아니야. 빛을 두려워하는 남자입니다. 지금. 빛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가을 개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을 개편 여러 방송계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요? 그래요? 연락이 온 데가 기본적으로 국민 TV, 아. 그다음에 고발 뉴스도 있고요, 딴지일보,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같은 약간 칙칙하다. 그렇죠. 이제 KBS, MBC, SBS 뭐 이런 데 연락이 없고 다 이제 인근에 있는. 아니 예전에는 참 제가 지상파에서 김덕규를 네. 진짜 많이 봤는데 그건 마찬가지야. 민동기도 KBS 뭐 여하튼 공중파를 주름 잡던 왕년의 미디어 견인데. 기란영 전 사장이 KBS 사장으로 있을 때 나가서 옴부즈맨 프로에 나가서 옴부즈맨 길환영 사장을 깠거든요. 그 뒤부터는 아예 네. 왜냐면 그때 가능했던 게 PD가 현상윤 PD였어요. 언론계 진짜 개라고 하는 미디어 마치견. 그거 이후로 저는 지상파에서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요즘 약간 비슷비슷한 게 어쨌든 간에 뭐랄까 이 인기는 있다는 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다 팟빵계에 김구라가 되겠다. 원치 않게. 한 10년만 버티면 됩니다. 버티면요? 10년 이야, 열심히 버티고. 알겠습니다. 근데 또 민동기 국장이 와병설이 또 지난해 돌았어요. 지난주에. 와병설이요? 네. 예. 아니, 그냥 네이버 연관 검색에 떴던데요. 민동기 한 칸 끼고 와명설. 진짜. 네. 아니 사실은 뭐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용종이 이따만하게 발견이 돼가지고 수술을 하고 나왔어요. 네. 근데 아직 뭐 완전히 출혈이 멈춘 상황도 아니라서 밥도 못 먹고 있다는데. 4일째 흰죽만 드시고 계시다고. 네. 아니 수술은 잘 됐나요? 잘 됐습니다. 잘 됐고 사실은 조금 며칠 더 있어야 되는데 대학병원의 2인실 방값이 네. 너무 비싸더라고요. 거기서 또 취재를 했네. 네, 너무 비싸요. 살아있는 기자 정신. 얼마예요? 그래서 2인실이? 20만 원.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룻밤에 20만 원. 하룻밤 자는데. 그래서 원래는 그 대학병원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보통 입원할 때 2인실로 들어갔다가 6인실로 빠지는 그런 그렇지. 케이스가 옮겨타잖아. 많거든요. 네. 그걸 이제 갈아타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또 확인이 된 게 이건 진짜 취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6인실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병실이 있는데도 안 주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4인실까지도 무슨 뭐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4인실은 없어요. 침대를 뺐대. 네, 3인실로 만들었죠. 없어요. 그래서 전 국토가 꼼수다. 네, 진짜. 그래서 6인실이 방에 안 나서 아니 제가 계속 거기 저기 움직일 수는 있으니까 방값이 하루 방값만 20만 원인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참 자는 건 참 아까워 진짜. 아깝죠. 더군다나 남자 혼자 자는데. 더더군다나 뭔 얘기니 너? 혼자 자고 환자가 친구랑 같이 잘 수도 있잖아요. 메이트랑 그러니까 같이. 여럿이서 고소도 그러니까 치고. 더군다나 밥도 안 줘요. 응? 저는 금식이기 때문에 응. 밥도 안 줘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방값만 나가야 되는 거죠. 진짜 아깝다. 치료비나 수술비 이런 거 빼고 그래서 그냥 나갔죠. 그래서 오는데 지하철 타고 오는데 정말 단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경건한 경외감과 존경심을 네. 정말 어지러워가지고 지병에 의한 이제 단식을 통해서 강제 또 단식. 기대의 아픔도 그럼요. 단식 정말 투쟁하는 방법 중에 가장 무식한 방법이 단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힘껏 다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더구나 얘기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의사가 주의사항을 줬다면서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무조건 흰죽만 먹으라고. 아니 그리고 웃으면 안 된다고. 웃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약간 제가 지금 굶어가지고 이쪽에 약간 그게 있어요. 지금 묶어놨기 때문에. 묶어놔서. 웃다가 창자가 터졌어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왜 이렇게 오늘 오버를 하세요? 웃으면 안 돼. 창자 아니, 터져요 진짜. 그 대표 말이 너무 삭막하다 너. 그럼 창자 터진다고 가지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잘 묶어뒀기 때문에 터지진 않는데 약간 그게 있어요. 일단 우리 119 어떻게 앰뷸런스 이거 대기시켜야 되게 오버하시네. 야, 근데 진짜 오늘 보니까 진짜 레슬러 같다. 왜요? 말에서도 피가 튄다 막. 아니야. 여하튼 지난번 네. 방송 모니터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은 모니터 반응이 있습니다. 뭔데? 넌 3명 중에 얼굴이 제일 작던데. 민주국장이. 제가. 아니 두 사람이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던데 네가 왜 대열에 끼냐고. 누가 그래? 아니 엄마가 그랬지. 아니 가장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엄마네. 얘기를 하길래 엄마는 엄마. 제가 엄마 그래서 아니면 아빠야. 정말 정확하게 방송을 그러니까 병원에 보시면 문병 오셨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셨겠지. 하여튼 그렇게 정리하고. 자, 그래도 지금 저희가 댓글들을 쭉 저희가 모니터를 했습니다. 욕 많이 올라왔을까봐. 근데 대체로 욕보다는 신선하다. 네. 조명도 파격적이다. 근데 사실 돈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저렴하게 한번 해봤는데 괜찮아서 사실 고집한 건데 뭐 외국에서 볼만한 프로가 없었는데 고맙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으셨습니다. 저희 하여튼 뭐 어지럽고 진짜 기운 빠지는 시대입니다만 생기발랄하게 여하튼 계속 이 두 분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기발랄한 게 아니고요. 제가 지금 이상호 선배 방송 들어오기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환자잖아요. 환자보다 더 환자 얼굴을 하고 계세요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실 제가 좀 어지러워요 솔직히 지금. 어지럽고 뱅뱅 돕니다. 뱅뱅 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벨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이빙 벨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다음 달 2일부터죠. 10월 2일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우리 초청작으로 다이빙 벨 상영이 될 거라고 분명히 제가 뉴스를 접했는데 제가 병원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상영 중단 압박이 엄청나게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좀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저도 언론을 모니터하고 있는데 뭐 부산시장, 그리고 일부 뭐 일반인 유가족, 일반 유가족분들도 기자회견 기자회견 하셨더라고요. 뭐 조중동을 비롯해서 보수 언론들 공세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보다는 다이빙벨 감독님을 저희가 좀 모시고 자세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감독님 오세요 그러면 여기? 제가 섭외를 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진짜 섭외됐어요? 섭외됐습니다. 병실에서 어떻게 또 섭외를 또 하셨어요? 병실에서 그분 뭐 모시기 되게 어렵다 그러던데. 요즘. 아니 어려운데 그분도 이제 시체 말로 빡쳐가지고 빡쳐서. 잘 꼬셨네. 좋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야 다이빙벨 감독이 오는구나. 야 기대된다. 대박이다 오늘. 대박이다. 시청률 진짜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좀 우리가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은 알 권리를 빼앗긴 전 세계 동포들을 위한 공식 지하 방송 본격적으로 상임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뉴스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고발 뉴스를 통해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가장 많은 RT를 기록했던 기사들을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꼭 보셔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게 참 궁금해요. 이번에는 과연 몇 개의 연예 뉴스가 올라왔을까? 근데 의외예요. 지난주와는 좀 사뭇 다릅니다. 그래요? 네. 1위 9월 20일 기사였어요. 경찰 유병원 사체 모형 만들어 현장에 전시한다. 빠밤. 이 기사. 어마어마하게 많이들 보셨어요. 도대체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그러면서 보셨을 텐데 간단하게 기사 정리해드리면 유 전 회장의 시신이 발견된 전남 순천의 매실밭에다가 실물 크기 그대로 만들어 전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엽기 아니냐 이거? 아니 근데 대체 대한민국 경찰은 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상이 완전 진짜 역발상 기계세도 아닌 역발상인데 아니 자기네들이 무슨 헐리우드 제작진인 줄 알아요. 저는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이걸 세금을 한 게 아니라 경찰청장이 자기 돈으로 하던가 그리고 또 이걸 하게 된다면은 아니 왜 굳이 이걸 만들어요? KFC 가가지고 그 샌더스 할아버지 인형 있잖아요.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거 갖다 놓던지. 자 정말 근데 시신과 가방, 신발, 소지품 주변 환경까지 발견 당시 모습 그대로 제작한대요. 이것도 고증해야 돼. 다르면 또 안 되니까. 얼마나 정말 소모적인 것인가. 근데 저희가 이제 고발 뉴스가 확인을 해봤더니 경찰 연수원 관계자 멘트를 땄어요. 모형이 만들어진 얘기는 들었다. 하지만 정확한 진행 상황은 아직 파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확인하는 거야. 보니까. 확인하는 거네. 모형까지 만들었습니다. 네티즌들 댓글이 뭐 엄청나게 올라왔는데요. 집단 정신병이 도는 것이 아닌가 싶다.
유병원 변사체 모형이라니 뭐 이런 말씀도 있었고요. 천안함 전시해놓고 저걸 보고도 천안함이 북침이라는 걸 안 믿느냐라고 한 것이 효과가 있었나 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유병원을 잊지 말아야 하니 세월호를 잊지 말아야 되니 뭐 이런. 그건 정말 촌철살인이에요. 네, 촌철살인입니다. 자, 두 번째 2위입니다. 9월 20일 역시 기고글인데요. 박 대통령 뉴스 프로에 칼 빼들다. 이 기사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거의 1, 2위 큰 차이가 없는데 뉴스 프로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보세요. 뉴스프로 이제 외신도 많이 소개를 하고 이제 올라오는 뉴스인데 그 최근에 그 산케이 신문 번역했던 그 기사가 올라오면서 큰 화제가 됐었죠. 그렇죠. 네. 주로 기자들이 영어 실력도 짧고 외국어에 자신이 없으니까 주로 이제 뉴스 프로를 많이 이용을 그렇죠. 하죠. 지금 요즘에 나라가 이 모양이 되다 보니까 국내 상황을 알려면 그렇죠. 외신을 봐야 돼. 그게 한 20년 전에 그랬다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 그럼요. 같은데. 그래서 막 30년 전에. 타임 막 보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 뉴스위크 보고. 군사 정권 때 그러지 않았나요? 맞아요. 저희는 그랬어요. 우리 앞집에서 무슨 일이 있나 보려면 위성으로 봐야 돼.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네. 요즘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상식을 추구하는 시민 모임 네트워크, 그래서 이름하여 정상추라고 하는 곳이 주축이 돼서 아예 외신들, 주요 외신들입니다. 그렇죠. 주요 외신이 다룬 우리나라의 진짜 모습을 번역을 하는 서비스를 하다가 이참에 아예 그냥 언론사를 차려버렸어요. 그게 바로 뉴스 프로라는 언론사인데 네. 여기서 산케이 보도 7시간 동안 행적과 관련된 원소스는 조선일보야. 그렇죠. 그거를 산케이가 썼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뉴스 프로가 번역했다. 번역했더니 번역자 집을 압수수색을 한 거야. 야, 이거는 80년대를 방불케 하는 그런 일인데. 번역자 집을 압수수색을 한다. 그러니까 아니 그 MB 정권 때 미네르바 한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티즌. 그렇죠. 이게 네티즌을 상대로 지금 검경 수사력이 동원되는 이런 황당한 사건은 MB 정권 때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병원에 있는 사이에 정말 어이없는 감시기원이 잠시 와병을 장병을 치른 사이에 제가 진짜 동물병원에 있는 사이에 제가 진짜 잠깐 여담을 한마디 하면요. 정신이 말짱하잖아요. 수술하기 전에. 그러니까 월요일날 딱 들어갔는데 2인실에 있잖아. 옆에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때 첫날에 JTBC 뉴스를 제가 보려고 딱 틀어놨단 말이에요. 뉴스룸 하는 거? 네. 그걸 딱 틀어놨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오니까 MBC 뉴스 데스크로 바뀌어져 있는 거야. MBC를 본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다시 아저씨 슬쩍 눈치를 보면서 뭐 저기 이거 뭐죠 이거? 리모컨을 슬쩍 해가지고 아저씨 잠깐 딴 데 보는 사이에 다시 JTBC를 틀어놨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다시 MBC를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끝에 제가 졌어요. 나 사실은 MBC 보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데 소송이 해고 무효 소송 하잖아요. 근데 연기됐다면서. 연기됐어. 연기되면 좀 불안하던데. 그래가지고 그래 불안해. 그래서 내가 사실 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봐 말을 못해. 아니 근데 그 아저씨가 MBC 뉴스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저보다 연장자시니까 MBC 뉴스가 좋으시냐고 보시라고. 그리고 전 조용히 나와서 이걸로 봤죠 이걸로. 모바일로. 네트워크도 안 돼 또 와이파이도. 근데 뉴스룸은 반응 어때요? 뉴스룸은 뭐 어지간히 괜찮더라고요. 그게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거랑 똑같아요. 사람들이 한국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뉴스 프로를 보듯이 이 한국의 상황을 좀 그나마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보려면 지상파 3사 뉴스를 보면은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 아시안게임만 주구장창 그렇죠. 재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MBC 스포츠 채널이 아니니까 방송하는 거죠. 연예 스포츠 채널이 됐죠. 그거 어떻게 알아? 그것만 가지고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JTBC 뉴스는 안 그러거든. 바로 뭐 인사 문제 터뜨리고 뉴스 같아, 진짜. 김성주 낙하산 논란 터뜨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헤드라인에서. 그러니까 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는 거죠. 여하튼 병원에서도 네. 이렇게 취재를 하는 정말 개 중에 최고의 감시견. 야, 최고의 감시견. 또 최고의 감시견에 비해서 종편이 이제 언론으로서 가치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된다는 거. 비극이죠, 비극. 슬프네요. 자, 계속해서 박 대통령 뉴스 프로에 칼 빼들다 마저 정리를 해드리면
자, 그래서 이제 번역한 번역 기자를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랬대요. 이게 기사 번역하는 것도 죄가 됩니까? 꽤? 네. 죄가 됩니까? 그랬더니 그 검사가 그랬대요. 죄가 될 수도 있다. 근데 이게 또 박근혜 그 박통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저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 그렇죠. 그 발언 직후에 있었던 일이라서 더구나 뒷맛이 찝찝한데 중요한 것은 그 번역 기자한테 물어본 게 뉴스프로 정상추가 어떻게 연락을 하고 있느냐 이런 주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취재 내용보다는 맞아요. 그 뒤에 이제 네트워크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파는 배우 누가 조직이라든가 관계도를 만들어서 치려고 그러는 거지. 이런 거는 네, 시민단체를. 공안 담당 검사들이 잘하는 건데. 맞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사실 저희가 뉴스프로의 기고문을 계속 싣고 있고 물론 뭐 미디어 오늘을 하고 있습니다만 뉴스프로의 번역 기사들을 계속 우리가 일면으로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만간 고발뉴스에도 압수수색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받은 파일함 지워놓으세요. 그럼요. 아니 난 솔직히 지울 게 없어. 이상한- 그냥 다 까고 살기 때문에 이상한 예. 폴더. 이거 절대 우리 그냥 빈집에 오지 마시고 그냥 오시면 제가 다 보여드릴 테니까 집사람 혼자 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도 그 아, 부인이 그래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저희 아, 집사람 여행 보내놓을 테니까 그때 한번 오셔서 저랑 천천히 폴더도 공유하고 같이 공유하고 제가 새초롱이 다 다운해드릴게요. 참새 비둘기. 그런 거는 좀 김 대표랑 저랑도 공유 좀 해주세요. 아니 같이 하자고. 인생 뭐 있어 그냥 까는 거지 뭐. 저희는 이제 20년 동안 제가 추적을 받았기 때문에 다 까고 살아요. 예. 근데 여하튼 뭐 진행 빨리 해야겠다. 많이 웃고 즐기는 사이에 네. 시간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자, 3, 4위는 뭐 지나가고 5위 원세훈 무죄 판결에 대한 판사 이름 네. 뭐죠? 이범균 판사. 이범균 판사를 탄핵 소추해야 한다 하는 청원 서명이 등장했다 하는 기사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근소하게 3위와. 자,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이범균 판사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이름인데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그렇죠. 예. 살인은 했으나 죽이지 않았다. 이런 정치 개입은 했으나 선거 개입은 아니다. 이런 정말 헌정사상, 사법사상 남을 만한 그런 작품을 남기셨는데 대표 청원인이 김상호 씨예요. 김상호 씨요? 네. 공무원 노조. 예.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뭐 있잖아요. 팟캐스트. 맞아요. 뭐 있어요. 뭐 하시는 거 제가 있는데. 날아든다. 네네. 그거 하시는 분인데 국민청원 플랫폼 홈페이지 이슈온이라고 있대요. 이슈온. 여기서 하고 있는데 아직 막 시작을 했군요. 많은 분들은 아직 참여 안 하고 계신데 관심 있는 분들 가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 의견이 두 개가 있어요. 광주지법 목포지원의 김대열 계장이 네. 이범균 부장판사에 대한 코멘트를 하나 했네요.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특정인을 중상 비방한 집단적 활동은 당연히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거 뭐 지방 판결도 아니고 2011년 대법 판결이래요. 예, 이런 판례와 정반대의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 의문스럽다. 이런 내용을 공개 질의로 올렸고요. 그 다음에 또 위롭지 마. 사슴을 말이라고 하지 마라 했던 김동진 판사. 이렇게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 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올리셨었죠. 그렇죠. 대법원에서 직권으로 지웠지만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트위터 RT가 많았던 기사 1위가 뭐였게?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자,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에. 박 대통령 진짜 아프긴 아픈 거거든. 민정기가 이렇게 창자가 아프죠 지금. 네. 그거 너무 웃으시면 안 돼요. 터지면 어떡해요. 여하튼 좀 진짜. 몸 생각하셔서. 네, 몸 생각하셔서. 자, 박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죠. 고교 무상교육. 사실상 무산. 무상교육이 무산됐습니다. RT가 제일 많은 기사였는데. 참 이거를 이제서야 깨우치시다니. 전 공약할 때부터 이게 과연 될까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그 공약으로만 보면 기대를 갖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죠. 그렇죠. 와, 우리나라 완전 그 핀란드 같은 3인주의 국가가 되는 거거나. 뭐 그거나 마찬가지죠. 증세 없는 복지. 네. 그게 그러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나는 그 뉴스룸에서 서베이 한 거 있잖아요. 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 다수가 그렇죠.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인세
부자 감세는 안 하고 주로 서민들이 피는 담배 인상을 했는데 그게 건강을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절대 다수가 뻥이다. 다 아는 거죠. 증세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부자 증세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새누리당 쪽에서는 뭐냐면은 그 돈이 없는 사람은 담배를 끊을 거고 돈이 있는 사람은 담배를 계속 필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자 증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정말 웃음 메이커 민동기 국장의 웃음기마저 빼앗아가는 그런 정말 정책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게 하면 알티 많은 기사 또 하나가 문재인 의원이 폭탄 발언했어요. 뭘 했습니까? 비대위에서 병원에 있어서 몰랐구나. 네. 일성 우리 당은 더 이상 추락할 데가 없다. 여기서 이제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차라리 당을 해체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특히 야당으로서 역할을 못해 국민에게 죄송하다 이런 모두 발언을 했는데 당을 해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다시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정말 당을 해체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런 댓글들이 정말 마음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읽힌 기사 검찰의 포털 카톡 감시 카톡 네티즌들 해외 메신저로 갈아타자라는 기사가 제가 그래서 올랐어요. 네. 독일에 땡땡땡 그쪽으로 갈아타자는 텔레그램으로 갈아타자는 운동이 벌어져가지고 저한테 빨리 갈아타라고 기자들이 그래가지고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갈아탔어요. 갈아탔는데 첫 텔레그램 메시지가 누구한테 온 줄 압니까? 누군데요? 이상호 선배한테서 역시 나였어? 하이루 몸은 어떠신가? 하이루 몸. 나는 민동기가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 있을 시간인데 텔레그램을 다운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살아났구나. 한편 또 생각 드는 게 스마트폰에 텔레그램이 깔려 있다는 것은 이제 빨갱이 인증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밤낮으로 계속 텔레그램을 나랑 링크된 사람이 다운받으면 나한테 이제 뜨잖아요. 이 사람 텔레그램 들어왔다고. 계속 밤마다 딸랑딸랑 뜨는데 아이고 그래 아이고 해직 정직 휴직 하고 해직 기자 진짜 뭔가 보안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만한 사람들 그거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만 텔레그램으로 다 지금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서 카카오톡을 일시적으로 제치고 1위까지 올랐었대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지 그 개발자가 왜 갑자기 우리 걸 쓰냐? 독일이잖아, 독일이고 바로? 그리고 이거는 원래 굳이 쓴다면 러시아 같은 데서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인권이 좀 침해되고 있는 상태에서 쓰라고 만든 건데 왜 한국 사람들이 이걸 쓰지? 얼마 전에 거기 대통령은 또 UL에서 연설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개발자가 왜 하면서 지금 깜짝 놀라고 있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튠스라든가 안드로이드라든가 애플용으로 각 iOS용으로 한국라도 유저들이 막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오픈소스니까. 그러면서 아니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라고 의아해하고 있다고. 저는 따로 그걸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딱 검색을 하려고 텔레그램 텔레를 치니까 그 치기 전에 이미 검색어 상위 1위로 돼 있더라고. 떠 있어. 아이튠즈에서. 그래서 그걸 딱 누르니까 그냥 바로 다운을 받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장난 아니구나. 근데 사실 거기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상해 임시 정부죠. 그렇죠. 상해 임시 정부. 상해 임시 카톡방이 됐어 거기가. 자 그런데 이 조치 자체도 며칠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박통희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또 아니면 말고식의 폭력성 발언들이 도를 넘고 있어서 사회 분열을 가져오고 있다. 요 발언 직후에 검찰이 받아서 이제 사이버상의 허위사실 유포 사범 단속을 하겠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 카카오톡에 대한 모니터링 하겠다. 이 방침을 밝히자마자 이제 생긴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카톡에서 막 난리가 났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랬더니만 검찰이 이제 입장을 또 냈어요. 그래도 뭐라고 냈냐? 잘 들어야 돼요, 이거. 이상하니까.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으로 허위사실 유포 사범을 상시 적발한다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해당되는 거다. 모바일 메신저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걸 누가 믿냐고. 그렇지. 믿어서요? 안 믿어지죠. 특히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우더라도요. 서버에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검찰이 한번 털기로 마음을 먹으면 다 털린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것을 본인이 찾아가서 서버에 있는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하더라도 경찰에 요구돼서 복구시킨 기록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 교수 부인 살인 사건. 맞아요. 그때 그 교수가 맞아요. 네. 자신의 내연녀와 공모를 해서 그 부인을 살해를 했죠. 그 관련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 이제 카카오톡 본사까지 찾아가서 삭제해달라고 서버 삭제 요청을 했어요. 삭제를 했는데 경찰이 그 수사를 하면서 가서 복구해달라니까 복구를 또 했어요. 그게 증거로 인정이 돼서 범인을 검거를 했죠. 주로 간통, 그렇죠. 뭐 아니면 그 뭐 분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뉴스를 다 그쪽에 정통해. 아주. 그쪽에 굉장히 특화가 돼 있고 그쪽에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오, 야 진짜. 대단. 잠깐만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김 대표 얼굴이 겁나게 빨개졌어요. 아 이게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아니 근데 사실 관심 있는 뉴스예요. 아니 근데 네. 그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그게 뭐 나무랄 일은 왜 아니죠. 뭐 발저릴 일이. 아니요 그런 건 아니라 아니 왜 그런 건 그러세요? 아니고요. 이제 네. 상황이 그래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 국내 기업이라든가 국내 최고였던 그 이제 권력기관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하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이런 불신을 해소해서 민족 화합에 대응을 이뤄야 되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야 진짜 환자도 웃게 하는 몸싸움보다 말싸움을 잘하신다는 진짜, 우리 김 대표. 진짜 말싸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민족 화합. 네. 근데 이 텔레그램 이거는 그러니까 원격으로 사실 조정할 수 있다는 지금 의혹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원격으로 접촉해서 거기에 있는 대화를 캡처할 수 있답니다. 설입니다, 이건. 그런데 이 텔레그램 같은 경우 그게 안 된대요. 그래서 여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불신의 시대, 네. 불신의 벽이 빨리 허물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여러분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시간이 오래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상해 임시 방송을 청취하시고 시청하시고 함께 하시느냐에 따라서 단축될 수도 있으리라고 기대하면서 자, 이것으로 은근 약을 파시네요. 고발 뉴스 위크를 마치고요. 이어서 뭐 이제 최고 인기 프로는 끝났습니다. 인기 코너는. 지금부터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이제 과거 8, 90년대는 언론을 조폭에 비유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폭 언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그야말로 승량이 1위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유가족까지 이렇게 막 물어뜯는 걸 보면 야 이건 조폭이라는 표현도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1위 때가 제일 두려워하는 감시견입니다. 우리 미디어를 민동기 얼굴 큰 미디어 와치독 모셨는데 자 한 주간의 뉴스 옥석을 한번 좀 가려볼까요? 네. 옥석 뉴스 시작해 주시죠. 네. 일단 옥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옥도 있어 근데 국내에? 이게 네. 정말 핵심을 잘 찌르시네요. 내가? 네. 헐. 이게 앞서 뉴스 프로도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옥 뉴스를 좀 찾다 보니까 찾긴 찾았어. 찾았어. 한국이 아닙니다. 헐? 아하.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 전 사실 이걸 이 병원에 있으면서 그걸 좀 봤는데 좀 자존심도 상하고 또 저는 이 영상을 끝까지 못 봤어요. 못 보겠더라고. 이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여기다 병원에서 이걸 하는 관계로 프린트를 못 해오고 여기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해왔는데 그 일본 후지 TV라고 그 시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MBC와 자매 결연을 맺은 그렇습니다. 일본 최대 민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매 결연을 맺은 방송사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좀 네. 제대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콩쥐와 파티 장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후지 TV에 그 미스터 썬데이라는 그 시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있어요. 9월 21일 날 어떤 프로그램을 방송을 했느냐? 세월호의 침몰의 진실. 이게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생존자 학생을 직접 제작진이 인터뷰를 하고요.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을 집단 인터뷰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최초죠. 그게. 그 최초예요. 그리고 국내 언론이 아니라
일본 언론은 후지 최초. TV에서 후지 TV에서 했습니다. 이름은 후지지만 내용은 절대 후지지 아 않아요. 절대 후지지 않아. 이거를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증언을 바탕으로 침몰 당시 있었던 상황을 이제 재구성을 한 거예요. 드라마 재현을 한 거죠. 재현을 한 네. 거죠. 근데 단순 재현이 아니고요. 침몰 당시 11개 선내 영상이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했고 더더군다나 사고 상황 당시 275장의 사진 또 그걸 또 바탕으로 했어요. 그리고 관계자 72명의 증언. 그러니까 굉장히 취재를 꼼꼼하게 했습니다. 꼼꼼하게 했는데 이 JTBC 등 일부 언론에서는 증언을 이제 보도를 한 적은 있는데 이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 당시 침몰 상황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재구성한 그런 국내 언론은 신문 방송 통합해서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걸 일본 후지 TV가 해냈다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증언을 한 그 생존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왜 국내 언론이 아니라 일본 후지 TV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증언을 했을까? 저는 이게 궁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나옵니다. 이 방송에 나오는데 멘트로 나와요. 멘트로 나오는데 네. 한마디로 이겁니다. 국내 언론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일본 TV라도 와서 이렇게 진실을 말해주려고 하는 게 너무 고마워서 인터뷰를 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고 너무나도 병원에서 화가 나더라고. 야 이거는 정말 아니구나. 정말 이거는 아무리 제가 지금 일본 TV나 이런 쪽을 일본 TV도 사실 이상호 선배도 아시겠지만 일본 TV도 일본 정치 상황이라든가 국내 상황을 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요. 거기 너무나도 한계가 그 명백해요. 후지 텔레비전은 그 민방이고 그야말로 그렇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업성을 추구하는 방송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거기서 했다는 거거든요. 그 사실 그 미스터 선데이라는 프로그램도 어떻게 본다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뭐 출발 모닝 와이드 네. 내지는 뭐 이제 서프라이즈 이런 뉘앙스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오락성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이제 패널로 앉아서 같이 웃고 떠드는 그런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세월호의 침몰의 진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는 거 해외에 있는 아주 정통한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 왜 우리가 외신을 보면서 유튜브로 또 나오는 걸 또 우리 일반 네티즌들이 자막을 또 넣어 주셨거든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왜 우리가 울고 차마 못 보겠어 이래야 되는 건가? 우리나라에 사실 방송국 없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 방송을 끝까지 못 봤어요. 네. 보다가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도 이제 자막 이제 한글 자막이 있는 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는데 사실 그게 방송의 힘이거든요. 그렇죠. 방송을 통해서 가능한 모든 방송적인 기술, 기법을 동원해서 진실을 그리려고 했더라고요. 정말 1000분의 1? 10,000분의 1만큼의 노력이라도 했다면 이렇게 진실이 거리에서 이렇게 발길질 당하고 침몰하고 있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후지 TV 정말 경의를 표하고. 근데 물론 그런 얘기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적나라하게 그 침몰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가지고 보내주는 게 다시 한번 뭐 유가족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 아니냐. 저는 뭐 그런 주장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꼭 뉴스로 꼽은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 국내 언론은요 아예 이 자체를 진실에 접근하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국내 상황에 비춰봤을 때 아사히 신문이나 아사히 TV, NHK가 아닙니다. 일본 민영 방송이에요. 상업방송. 상업방송. 11시, 12시 밤에 틀면 난리 납니다. 그렇습니다. 채널에. 그런 방송에서도 이 정도 관심을 가지고 세월호 침몰 사건의 진실에 접근을 하려고 한다. 저는 이 노력 자체만은 평가를 해줄 필요가 있고 국내 시청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 네, 일본 후지 TV의 세월호 침몰의 진실 이 프로그램이 옥 프로그램이 되면서 대한민국 방송은 모두 석이 되는 그런 그렇죠. 순간입니다.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었고 또 두 번째 옥입니까 석입니까? 석이죠. 이제 석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석은 또 아시다시피 석하면 또 국내 언론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민국장이 좋아하는 그 언론? 그 언론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번 주에 병원에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뉴스 모니터를
제가 아프기 전 상태처럼 상시적으로 체크를 못했어요. 그래서 엑기스 가장 문제가 될 만한 보도가 뭐가 있을까를 딱딱딱 체크를 한 거예요. 야, 후지 TV가 잘하니까 엑기스라는 말도 정감 있게 다가온다. 일본 그러니까. 말도. 엑기스. 핵심만 딱 추려서 제가 도대체 가장 문제가 뭔가를 했는데 아니 이게 딱딱 걸리는 거야. 절대 의도한 게 아닙니다. 네. 근데 묘하게도 옥, 석 다 세월호 관련 뉴스입니다. 오. 근데 옥은 후지 TV가 잘했다는 거고요. 석은 오늘. 가장 맨 먼저 TV조선. 조선일보는 그래도 아니네 그래도. 뭐 조선일보나 TV조선이나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 보면 TV조선이 더 심할 때가 있어요. 똥이나 오줌이나. 네. 근데 TV조선에서 어떤 내용을 보도를 했느냐. 그 9월 23일입니다. 네. 리포트 제목은 민변, 유족 변호, 손대. 딱 뭔가 제목에서 오지 않습니까? 찐하네요. 일단 폭행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직후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직후에 민변에서 마치 유족 변호 손을 뗀 것처럼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하물며 진보적이라고 하는 민변까지도 손 뗐으니 이제는 완전 니들은 아웃이다. 뭐 이런 선언이죠 일종의. 그렇죠. 그러면서 그 박주민 변호사 인터뷰를 내보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근데 첫 번째 이 리포트의 문제점 첫 번째 민변은 공식적으로 유족의 변호를 맡은 적이 없습니다. 맡은 적이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맡은 적이 없는데 무슨 손을 떼?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유가족들 세월호 유가족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민변이 공식적으로 민변 차원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자 민변이 유가족을 변호합니다. 지금 이런 뉘앙스를 풍기잖아요. TV조선 뉘앙스가 아니라 그건 사실로 그렇게 주장한 거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TV조선 이렇게 보도를 한 거잖아요. 사실상. 근데 그게 아니에요. 민변에서는 우리는 공식적인 차원에서 유가족들을 변호하겠다라고 논의도 한 적도 없고 그런 식의 결정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동안? 민변 소속의 변호사들이 개인적으로 유가족들을 변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변 차원에서 뭘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리포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TV조선의 이 리포트는 일단 이것에서 뻥이라는 게 드러났고요. 더더군다나 아까 지금 김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리포트 내용을 보면은 박주민 변호사가 그 영등포 경찰서 가서 아니 막 기자들이 막 들이밀어요. TV조선하고 막 종편하고 막 리포트를 들이밀거든요.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그렇죠. 막 들이미니까 아니 뭐 기자들이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라서요. 막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인터뷰한 당사자를 박주민 변호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박주민 변호사는요. 당시 영등포 경찰서 현장에 없었어요. 그럼 누구를 한 누구예요? 다른 변호사. 제가 지금 여기 이 적어 왔는데 김모 변호사라고 그 민변 소속입니다. 그 민변 변호사 소속 변호사가 막 기자들이 갑자기 밀려오니까 아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한 걸 내보낸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박주민 변호사라고 내보냈으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팩트 관계에서 틀렸고요. 그렇죠. 완전히 틀렸고 그래서 나중에 그게 논란이 되니까 슬쩍 자막을 바꿉니다. 뭐라고? 김모 변호사로 이렇게 바꿔요. 근데 둘 다 두 가지가 틀렸죠. 저는 마지막에 핵심이라고 보는데 또 있어 핵심이? 아니 민변에서 공식적으로 맡은 적이 없는데 맡았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한 것도 잘못이고 오리고 박주민 변호사는 현장에 없었는데 박주민 변호사 한 것도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가지 일단 두 가지에서 틀렸기 때문에 이 리포트는 거의 끝났어요. 이건 자체로서 사망이지 사망이에요 사망. 킬 가치가 없는 킬인데 거예요. 결국에는 또 그 있어? 김모 변호사 리포트를 TV조선이 반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뭔 상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민변이 공식적으로 맡았다. 그거랑 그 변호사가 세월호 그 영등포 경찰서 가서 기자가 막 몰려와요. 아니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이거를 굳이 그 리포트에 넣은 이유가 뭐냐고요. 뭐 있지. 연맥이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민변이 공식적으로 맡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자 상식적으로 이제 뭐 그 얘기 다 그만큼 우리 시청자들 다 그렇죠. 알아줬으니까 네. 연맥이는 기법이 있어요. 근데 20년 동안 내가 그 전문가시잖아요. 내가 무슨 연맥이는 전문가냐? 전문가잖아요, 전문가. 고발하는 전문가지. 어쨌든 엿을 먹이자 그 사람한테. 하도 엿을 많이 보고 보셔서 그러니까. 어떻게 엿먹이는 줄 아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나는 그렇게는 안 했지만 네. 연맥이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알지 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정상적인 발언을 핵심적으로 하게 해줘야 돼. 이런 혐의가 있으면 그 혐의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연맹이는 기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었는데 딴 얘기하게 하는 거야. 그렇죠. 아니면 오만불손하게 대하도록 하든가. 이건 잘못된 나쁜 이미지를 이 사람한테 심어준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연맹이는 수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20년 방송 기자질을 해보니까 이제는 기사를 안 봐도 그냥 질문하는 거 보면 우리는 다 보잖아. 그렇죠. 저 기사를 왜 쓰려고 하는지, 왜 취재하려고 하는지 보면 알아요. 그렇죠. 이게 다 허구현 아저씨 같은 사람은 이게 투수가 이렇게 공 잡는 것만 봐도 알잖아. 아, 제가 지금 무슨 공을 던지려고 한다. 응? 던져봐야 아냐고. 질문 완투에서 딱 끝나요. 그럼. 좀 과격한 발언해서 죄송한데 요 새끼가 뭐 기사를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알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 답변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그 신경질적인 반응을 얻으려고. 아, 그렇지. 근데 그게 빡돌게 하려고. 제가 그게 안 됐어요. 왜? 제가 예전에 그 KBS에서 고발 프로 할 때 제가 그 불법 다단계 사진 막 쫓아서 잡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PD나 이제 리포터분 좀 이렇게 작은 분이 쫓아가서 사장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비켜 이래야 되는데 싸가지 없게 막. 근데 내가 가서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아니 그게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PD가 남은 씨 그림이 안 나와요. 이러면서 제가 쫄아서 승질 내야 되는데 저기 내가 그랬다. 한 고발 프로만 한 8년 하다 보니까 2580 주로 했잖아요. 어느 순간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야. 그럼요. 그래서 나는 이제 고발하려고 조지려고 몰카 들고 이렇게 딱 가잖아. 나쁜 놈이야. 일단 내용상 딱 가면 이분이 너무 사람 좋은 인정 미소를 지으면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TV에서 그 나쁜 놈들 고발하던 이 기자님 어떻게 오셨냐. 여기 나쁜 놈들 있냐고. 자기 고발하러 왔는데. 저는 그러니까요. 근데 인간적으로 그냥 나왔어요. 근데 여하튼 간에 영등포 경찰서에 이제 그 경찰 기자들을 이제 우리 이 동네에서 이제 사스마리라고 부르거든요. 풀죠. 사스마리들이 그렇게 몰릴 만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유가족들이 성직자입니까? 고위 공직자입니까? 그냥 자식 잃은 사람들 물론 뭐 이렇게 언쟁을 하고 뭐 폭력 행위가 얽히는 건 좋지 않은 일이지만 그거를 무슨 그러니까 이렇게 몰려가가지고 승냥이처럼 물어뜯는 거 보면서 참 유가족과 민변을 동시에 1타 2피로 조지려고 하는 거죠. 엿을 먹이려고 한 전형적인 보도죠. 그러나 엿을 먹이려면 제대로 먹였어야죠. 팩트 관계가 일단 완전히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그래서 지금 기사가 삭제된 상태입니다. 삭제됐어요? 포털에서 제가 검색을 하려고 했는데 TV조선하고 안 돼요. 그러니까 포털에서 내렸어요. 그렇군요.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옥성뉴스. 옥성뉴스 중에 괜찮은데 옥성뉴스 오늘? 석입니다. 석. 이 석은요. 다이빙벨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지금 편마비 증상이 오고 있어. 이게 손발이 막 근데 근데 이 다이빙벨과 관련해서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0월 2일 날부터 이제 부산 국제영화제가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제영화제에서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상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정작 부산 국제영화제 측에서는 계속 상영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상영하지 말라고 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저는 차세대 문화연대라는 곳에서 성명을 냈잖아요. 차세대 문화연대. 좀 문화연대는 원래 좀 이쪽 진보적인 그런 시민단체로 알고 있는데 차세대 문화연대가 또 있더군요. 차가 3대밖에 없나? 어떻게 이 개그 아무튼 아프시니까 이 차세대 문화연대에서 한마디로 성명을 냈어요. 이 다이빙벨 이거 안 된다. 한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이 영화는 상영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데일리 데일리언이라고 있습니다. 온라인 쪽에 수구 보수 매체 있는데 이쪽에서 또 대서특필을 합니다. 받아서 대서특필하죠. 저는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또 조중동. 이 조중동은 약간 좀 뉘앙스가 달라요. 어떻게? 종편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리포트를 내보내요. 근데 조중동에서는 또 닷컴에서 이렇게 또 이 TV조선이나 동아닷컴이나 채널A나 이런 걸 받아서 써요. 근데 정작 지면에서는
요만하게 보도를 합니다. 그게 왜냐? 저는 거기서 이상호 기자에 대한 조중동 지면 기자들의 멘탈을 봤어요. 어떤 멘탈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닷컴과 종편에서는 니네들을 상대해주지만 이상호를 상대하지만 지면에서는 이상호 기자를 상대하지 않겠다. 아 저는 진짜 금치가 그걸 느꼈어. 저는 내가 들어온 거야? 제가 오늘 그래서 조선일보를 봤어. 봐가지고 분명히 지면에서 다룰 거다. 아니 인터넷에 크게 났던데. 엄청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TV조선에서도 엄청 리포트를 막 여러 번 내보냈거든. 오늘자 조선일보 12면에 저 구석에 2단으로 다이빙 발만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났더라고. 그러니까 이상호 선배를 상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지. 예? 아쉽네.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문제를 하냐면 이거는 사실 조중동 보도는 물론이고요. 여기 데일리안, 뉴데일리, TV조선, 채널A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이 성뉴스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뭔데요? 저는 영화에 대한 호불호 또 영화에 대한 또 언론의 판단, 비판 나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 자기네들 스탠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영화제에서 공식적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상영을 하기로 한 작품에 대해서는요.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관객에게 있어요. 언론에게 없어요. 그걸 상영하라 말하는 관객들이 보고 판단을 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뉴데일리, 데일리안, 조중동, TV조선, 채널A 이 종편 언론들은 상영을 하지 말라는 식으로 계속 보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도를 넘어서고 있죠. 이건 한마디로 권한을 넘어선 저는 언론 폭력이라고 봐요. 아니 다이빙벨 저도 못 봤어요. 진짜요? 저도 못 봤어요 못 아직. 봤죠. 저도 일단 개봉을 보고 나서 생각했던 것보다 별론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본 사람 보고 나서 관객들이 판단하는 문제지. 왜 상영을 하지 말라. 거기 부산시장까지 나서가지고 120억이 넘는 부산국제영화제 예산 중에 60억 거의 절반 정도를 부산시가 되거든요. 네. 근데 부산시장이 나서가지고 이거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명백한 사전 검열이자 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럼 이쯤에서 그 다이빙벨 감독님 한번 모셔다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그게 섭외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분이 이제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영화계 감독은 그냥 혼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 제작사, 기획사, 뭐 배급사 이게 조율을 거쳐서 인터뷰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그 섭외 안 될 텐데. 섭외됐습니다. 됐어요? 진짜로 따로 모시죠. 어떤- 네. 왜냐하면 이분이 섭외에 응한 음. 확실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너무 물어뜯는다. 언론들이. 자기도 좀 뭔가 해명을 해야겠다. 해명해야겠다. 네.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한 큐에 섭외를 했습니다.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다이빙벨의 감독 이상호 감독을 이 자리에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A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속썩 기술들이 없었겠지.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시도록 되어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쳤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그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